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3일 밤 9시 18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계속 이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뉴스를 만들면은 성공합니다. 연예인이 뉴스를 만들면은, 이야기거리를 만들면 성공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준석, 윤석열 두 사람이 정치 관련 뉴스를 가장 많이 만드는 1번, 2번이 됐습니다. 또 무슨 뉴스가 나왔느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그 전에 경선 과정을 포함해서 선 돈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모금을 했는데 3천만 원 쓰고 나니까 1억 2천만 원이 남아서 이걸 당으로 전달해 가지고 토론 배틀 등 공약 이행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닷컴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이준석 관련 기사를 소개를 할 때마다 제가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온다는 것은 기분 좋다는 것이고 상쾌하다는 것이죠. 신기하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토론 배틀이라는 것은 이준석 씨가 많이 쓰는 말인데, 앞으로 당직자를 선택을 할 때 토론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토론도 1대1 토론뿐만 아니라 2대2 토론도 하겠다는 겁니다. 2대2 토론을 하면은 자기 편끼리 얼마나 협업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대표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산이 완료된 비용은 집계를 해보니까 소형 인쇄물 제작 900만 원, 기타 잡비 30만 원, 후보 활동비와 인건비 등 미결산 항목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가량으로 추산되어 가지고 아무리 많이 잡아도 3천만 원 썼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적게 쓴 이유는 선거운동 기간에 캠프 사무실, 문자 홍보, 지원 차량 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산무 선거운동 방식을 끝까지 유지했다는군요. 본인의 실험을 통해 저비용 선거가 자리를 잡는다면 신인들의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신념에서였다고 합니다. 정치인 중 가장 많은 소셜미디어 팔로워를 보유한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했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선거가 이루어졌고 SNS상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미 상당한 인지도를 구축한 데서 이런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으로 아무 정치인이나 이렇게 하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준석 씨 2030 세대는 컴퓨터, SNS, 모바일 폰, 유튜브 등등 이런 문명의 이기를 자유자재로 쓰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배워서 하는 영어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는 영어가 다르다는 거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는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민 영어다 이런 뜻인데, 바로 2030 세대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SNS, 컴퓨터,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걸 만지다 보니까 그게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녹아 있어 가지고 그걸 이용하면은 재래식 선거운동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하는 모범을 보여준 셈입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요, 이 정치와 전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속도를 빨리 하고 결정을 빨리 해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생각이나 조직이 심플해야 합니다. 심플. 간단해야 합니다. 간단. 이 이준석 씨의 하는 행동이나 이 조직이 아주 심플합니다. 이러면 속도가 빨리 나옵니다. 어제 단박에
근처에 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해서 수락산 근처의 커피숍에서 만나서 당대당 통합 문제를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다른 정치인 같으면 중간에 사람을 넣고 만난다고 미리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거치는데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냥 해버렸다고요. 또 출근도 따릉이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타고 했다는데, 하여튼 이 속도를 장악한 사람이 이긴다. 전쟁의 원리, 정치의 원리가 이준석 씨에 의해서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속도라고 하면은 세계 역사를 바꾼 속도가 있죠. 그게 기마군단입니다. 몽골, 투르크 기마군단, 그 역사를 이어받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마군단이 막강했습니다. 이 기마군단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사람입니다. 서양에서는 이 발걸이, 등자라고 하는 발걸이가 없어가지고 말을 타고는 창을 들고 싸울 수는 있었지만 활을 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양 유목민족들은 3세기부터 이 등자를 사용해가지고 말을 타면 몸을 딱 안정시키고 활을 쏠 수가 있었습니다. 칼보다야 활이 먼 데서 날아가니까 훨씬 군사력이 빠르고 더구나 전원 기병 체제였습니다. 보병과 기병을 같이 붙여버리면 보병 속도에 기병이 맞춰야 되니까 그 느림보가 돼서 안 됩니다. 전원 기병으로 하니까 보병보다 얼마나 속도가 빠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을 단순화했다는 겁니다. 보병과 기병을 섞어버리면 조직이 이원화가 돼가지고 빨리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원 기병 체제로. 그래서 이 유목민족들, 북방 기만민족이 소총이 본격화되는 16세기까지 세계 역사에서 주인노를 했습니다. 세계사의 주먹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마군단의 스피드에서 나왔고, 기마군단의 스피드는 조직이나 사고방식이 심플한 데서 나왔다. 여기에 하나 또 S가 자존심입니다. 자부심.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정당하다. 그래서 기마군단의 3S가 조직의 심플, 그리고 스피드, 그리고 셀프 컨피던스, 자부심, 이게 합쳐져서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내었다고 하는데, 요사이 이준석 씨가 보여주고 있는 이 속도감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생각이나 조직을 아주 단순 명쾌하게 한다. 군더더기 없이 한다. 이렇게 해서 바로 문명의 이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한다. 옛날 전사에 비유하면 그때의 문명의 이기는 활입니다. 활. 최종병기 활이죠. 당시에는 활이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최종병기 활인데, 이 이준석 씨가 가지고 있는 최종병기는 이 모바일 폰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